3학년이 보는 IT 산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학비를 제가 벌어서 다녀야 돼서 학교를 다니면서 과외도 하고 PC방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겨울에는 오토바이 배달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학비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학비를 마련하는 거는 학기 중에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1년 반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도 학원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으면서도 제일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공학과이고 이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상 이제 친구들은 이제 다들 4학년이고 이제 졸업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요즘 신세대들이 되게 눈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에 가도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금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 IT 산업은 다 아웃소싱을 주고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직접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데 개발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면 개발하고 버려집니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개발하고 버려지고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에서 개발했던 경력이 그 중소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에 가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 가게 되면은 저희의 실력을 이렇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제 직접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관리직으로 가더라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가 3학년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IT 산업은 앞으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기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개발을 하면 해외에서는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개발자라는 거는 창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창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뽑아먹고 다 했으면 이제 버려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선택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사범대에 다니시는 박승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이고요. 전성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저희 선거도 공약에도 있었어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제가 속해 있는 단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국어교육과예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사범대생이 보는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 과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중에서 그럼 1년은 비슷하게 한 40명 졸업하겠죠. 그러니까 한 학년에 40명이니까. 그 중에서 선생님이 되는 사람은,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는 사람은 많을 때 2명, 그리고 적을 때 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가지고 왔다가 임용 시험을 보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붙는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럼 나머지들은 뭘 하느냐. 저는 사범대생들이 이 청년고용 문제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 청년 실업자의 숫자나 청년 실업률에 기여한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하대 전체 취업률을 봤을 때 거의 한 58% 정도 되나요? 그랬는데 사범대 같은 경우는 높게 쳐줘서 약 한 1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선생님이 되기가 어려운가를 봤더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을 뽑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을 뽑는 숫자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범대에 들어갔으면 뭐 좀 안정된 직장을 가지려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범대에서 각 과에서 이렇게 과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나도 이런 선생님이 돼야겠다라고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자기의 꿈을 선생님을 뽑지 않는 관계로 포기하거나 저버리거나 아니면은 한 10년, 20년 10년,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미뤄둬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왜 안 뽑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왜 안 뽑느냐라고 봤더니 좀 우리나라에는 그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교연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교사를 이만큼 들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약 80% 정도로 약 20% 정도를 미달해서 매년 이렇게 뽑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이 모자란데 저희가 선생님이 돼야겠으니까 선생님을 굳이 많이 뽑아달라고 하면 이건 사범생들이 좀 단체적으로 좀 이기심을 가지는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항상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OECD라고 이야기할 때 OECD의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준으로 선생님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굉장히 떨어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늘려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선생님을 안 뽑기 때문에 40명 중에 1명, 2명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경제들이라도 접근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40명 중에 1명. 심지어 사회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1명도 안 뽑아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노량진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정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뽑아달라는 목소리가 단순히 우리가 취직해야겠다라는 것 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을 많이 뽑으면 실제로 교육 현장의 질들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내리시분들도 이제 내가 10명이 선생님 1명에 10명이 있는 것과 선생님 1명이 20명, 30명이 있는 것과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문제고 이건 전체 우리나라의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충이 안 되고 교사들이 좀 피지 않는 건가? 라는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범대생들이 그로 인한 구구절절한 사연들은 정말 많지만 정말 그런 사연들을 좀 밀어놓기보다는 사범대생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